네, 안녕하세요. 히쌤 교실의 히쌤입니다. 오늘은 바로 로마 제국의 성장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냐면요, 로마 공화정의 성립과 발전, 로마 제정의 성립과 몰락, 이 로마 정치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 저번 시간에 뭐인지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위에 가서 봐야겠죠. 우리 저번에 그리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이렇게 헬레니즘에 대해서 봤잖아요. 그리고 바로 로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 여러분들은 이게 뭐냐면요, 로마의 군단입니다. 로마의 군단, 딱 갑옷을 입고 정렬되고 아주 규율 갖춘 로마의 군단은 로마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데 기반이 됩니다. 이 로마 군대와 관련된 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선생님이 또 게임으로도 소개를 시켜주려는데 요즘 너무 바빠서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야, 바로 들어갈 건데요. 로마의 공화정의 성립과 발전입니다. 로마라는 나라는요, 기원전 8세기경 그리스의 폴리스처럼 도시국가로 이탈리아에서 시작을 합니다. 도시국가로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왕이 이제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그 로물루스와 레무스라는 그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있는데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그 아이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로물루스가 이제 동생을 죽이면서 왕이 되죠. 그래서 로물루스에서 로마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요. 이 로마가 왕정을 하다가 공화정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공화정의 수립은 기원전 6세기 말에 수립되는데요. 이 귀족이 원로원과 집정관을 독점하게 됩니다. 왕을 쫓아내고 귀족들이 정치를 하게 되죠. 한마디로 왕이 없는 상태, 그걸 공화정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도 지금 공화정이죠? 왕이 없잖아요. 이러면서 귀족들이 원로원과 집정관을 독점하고요. 공화정이 발전해 가면서 평민들도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옛날에는 귀족들만 전쟁을 했어요. 근데 점점 병력이 필요하니까 평민들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나도 정치하게 해달라라는 요구들이 늘어나죠. 그래서 이 평민회를 구성하게 되고요. 이 평민회에서 호민관이라는 거, 평민들의 대표격인 호민관을 선출하고 이 로마의 정치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요, 이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요. 이탈리아 반도에서 이제 더 뻗어나가게 되는 그 계기가 바로 이 포에니 전쟁이에요. 이 포에니 전쟁은 카르타고라는 페니키아의 식민지인데, 페니키아라고 여러분들 호경쌤한테 배웠을 거예요. 페니키아의 식민지로 지금의 튀니지 지방,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에서 자라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 카르타고와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합니다. 로마가 승리하면서 로마 사회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기거든요. 이 지중해, 로마를 둘러싸고 있는 이 지중해에 패권을 두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로마가 승리하니까 이 지중해의 무역권을 로마가 독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노예들이 들어와요. 이 전복 전쟁으로 지중해 일대를 장악하게 되면서 로마 사회에 노예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노예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건들이 들어오죠. 그러면서 이 노예들을 이용한 대농장, 이것을 라티푼디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라티푼디움을 귀족들이 경영을 하게 됩니다. 귀족들이 이제 노예들을 부려서 대농장을 경영하게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요, 대농장에서 귀족들에 의해서 나온 작물들은요, 값이 쌉니다. 값이 싸지니 자영농민들이 몰락하게 되죠. 자영농민은 스스로 운영하는 농민이라는 이야기요. 스스로 운영을 한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자영업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 어머니들이 뭐 식당을 하신다던가 무슨 문구점을 하신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 자영업인데요. 이런 자영업처럼 당시에는 농민들이 스스로 일하고 있던 농민들이 다 몰락하게 돼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국가에 세금을 내는 기반이 되는 이 자영농민이 몰락해버리면 국가의 세금이 적어집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노예는 군대에 안 가요. 하지만 군대에 가는 건 자영농민들이에요. 이 농민들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국가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 그라쿠스 형제라는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을 시도해요. 자영농민의 몰락을 막기 위해 개혁을 시도하는데 원로원을 중심으로 한 귀족들의 반대로 실패합니다. 왜 그러냐? 이 형제들은요, 많은 농장을 거느리고 있는, 많은 땅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 것을
뺏어서 어려운 사람들, 자영농민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곡물 가격을 안정시켜서 자영농민에게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려고 했는데요. 이것들을 귀족들이 좋아할 턱이 없죠. 자신의 땅을 뺏어간다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라코스 형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형을 죽이기도 하고 동생을 막 일을 못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갖고 온 이 사진은요. 포에니 전쟁의 이 지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이 한니발이라는 장군과 스키피오. 1차 전쟁보다 이 2차 포에니 전쟁이 유명한데 한니발이 이 스페인 지역에서요. 갈리아를 지나 알프스 산맥, 이쪽에 알프스 산맥이 있거든요. 그 알프스 산맥을 넘어 로마로 내려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저 높은 산맥을 넘겠냐? 라고 했는데 이 한니발은 코끼리를 이끌고 알프스 산맥을 넘었다는 이야기가 유명하죠. 그러면서 난리가 나는데 스키피오와 페드로란 이 로마는 완전히 또 다른 본진을 때립니다. 칼을 타고 본진으로 때려서 결국 한니발 보고 빨리 본진으로 오라고 하면서 이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로마가 차지하게 되고 결국 포니 전쟁은 로마가 승리합니다. 야, 그러면서 이 로마 공화정이 발달하고 모든 지중해 영역의 영토가 넓어지는 과정에서요. 로마의 재정이 성립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카이사르라는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이 카이사르 이야기 삼두정치로 되는데 선생님 교과서에 없어서 선생님 조금 간략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카이사르도 결국 죽게 되거든요. 자신이 왕이 되려고 또는 황제가 되려고 권력을 독차지합니다. 그러자 이제 원로원들의 반발로 인해서 죽게 돼요. 그래서 그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가 권력을 장악하면서요. 다시 두 번째 삼두 정치를 결국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게 되는데 이 옥타비아누스는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존엄한 자라는 이야기인데 이 칭호를 받고 자기는 황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옥타비아누스는 나는 공화정을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로마의 제정, 곧 황제 정치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에 여러 황제들을 거쳐서 오현제 시기라는 것을 거치는데요. 그게 로마의 평화시기입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면서 200여 년 동안 번영을 누립니다. 그렇지만 곧 이제 로마의 쇠퇴가 다가오는데요. 군대들이 정치에 개입하면서 군인 황제 시대가 난립되고 게르만족이라는 이민족들이 침입하면서 로마가 쇠퇴하게 돼요. 그리고 로마가 둘로 갈리기도 할 위험에 처하게 되죠. 그런데 로마를 다시 중흥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를 4개로, 너무 넓어진 영토를 4분할, 4개로 분할해서 각각의 황제와, 이제 부황제를 거느려서 각각의 통치하게 하는데, 이러면서 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것을 콘스탄티누스 대전이요, 이걸 다시 통일해서 로마를 부흥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크리스트교를 공인해요. 크리스트교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로마는 크리스트교를 박해했는데요. 다시 이것을 공인하게 됩니다. 크리스트교가 너무 많아진 것도 한 가지 이유이기도 하겠죠. 이 공인하면서 또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하는 비잔티움, 지금의 이스탄불이라는 터키의 이스탄불이라는 곳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고 이렇게 로마를 막 부흥하면서 넓은 영토에서 다시 안정적인 체제로 가요. 하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사후에 여러 왕들에 의해서 결국 4세기 말에 동서로마로 분리가 돼요.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리가 되죠. 동로마는 이 콘스탄티노폴리스 비잔티움을 수도로 하고요. 서로마는 원래 로마로 이제 수도를 하면서 분리가 됩니다. 하지만 서로마가 먼저 멸망하게 돼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요. 동로마 제국은 약 1000년 동안 지속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역사 바로 보기인데요. 이거는 로마에서 6세기 말에 귀족들이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세워지면서 로마의 발전과 영토 팽창에 대한 역사 부도에 있는 지도입니다. 로마의 영토가 얼마나 넓어졌냐면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여기에 있는 헝가리나 아테네, 그리스, 터키, 여기 이스라엘,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리비아, 이집트 할 것 없이 정말로 넓은 영토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여기 보면 선이 있죠? 이렇게 반으로
분할되기도 하고 4개로 분할되기도 하면서 통치되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고 싶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고 그리고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아요. 선생님 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재밌는 로마 이야기를 또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댓글 이벤트로 무엇을 준비했냐? 내가 로마의 귀족이었다면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을 찬성했을까입니다. 여러분들 자영농민이 몰락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라쿠스 형제들은 이 자영농민을 살리기 위해 로마 귀족들의 땅을 뺏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마 귀족이었다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내 땅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땠을지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댓글 참여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요. 댓글을 쓴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와서 선물 주세요 라고 얘기해 주세요. 여태까지 아무도 나 댓글 썼으니까 선물 주세요 라고 한 친구들이 없어요. 와서 선물 달라고 하면 선생님이 주겠습니다. 여러분들 닉네임이 다 달라서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수업 시간에 또 로마와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기대하시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